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1편 잘 보고 왔죠? 그래서 1편에서는 이 국어 또 영어는 고액과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탐구 영역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이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알파가 뭔지 또 어떤 순으로 전개가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거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잘 안 오른다?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실상은 사실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이게 뭔 소리냐면 점수가 널뛰기 한다고요. 고점과 저점 또 고점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해. 이렇게 막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내가 실수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실수를 잡는 게 엄청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학은 실수를 잡는 게 엄청 크다. 알겠죠?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산 실수는 우리가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실상은. 플러스 알파를 잡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점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 그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음악 들으면서 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할 때 느낀 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손수학이 무너져. 손수학이 뭐냐면 이 계산이죠. 계산. 멍 때리고 계산하는 거. 음악 들으면서. 특히 미적 공부할 때. 혹은 뭐 다항함수 공부할 때 멍 때리면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선을 긋고 말하면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음악 들으면서 멍 때리면서 계산을 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놀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세요.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게 공부에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게 공부에선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알겠나요? 수학은 이 기본이 무너지는 순간 망하는 거야. 왜요? 바로 실수로 이어지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해야 되고요. 여기에 스피드가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되죠? 글씨를 예쁘게 써야 돼요. 예쁘고 빠르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연습장을 보면 또 수학을 수학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 전개 과정을 보면은 마치 답안지에 수학이 풀이된 것처럼 쫙쫙쫙쫙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칸도 차지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검산하기 쉽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 얼마나 잘 들여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풀 때 우리 시간이 모자란 친구 있죠. 시간. 수학에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알겠나요? 요거를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수학 가르칠 때. 이게 뭔 소리냐면,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왜? 도대체 내가 수학을 푸는데 왜 시간이 부족한가? 그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혹은 잘못 풀어서 그래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다시 넘어오죠. 이렇게 또 안 풀리면 다시 넘어오죠. 맞나요? 한 번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확히 풀면 넘어오지 않아요. 쭉쭉쭉 풀어나가죠. 맞죠?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오래 하면 자꾸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실수에서 점수가 떨어졌다?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알겠나요?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래야 이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액과에서는 이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를 빨리 풀게끔 이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고액 어떤 특별한 과외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이 무너지면 수능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잖아요. 성적이 어떻게 하면 잘 오를까? 그거의 핵심은 기본을 단단하게 하는 거지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여러분? 신기하죠? 뭔가 특별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무너지지 않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세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 공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수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학은 일단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서 기본이란 건 방금 말했던 거, 계산, 실수,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학의 단원의 공식이라든지 기본 그래프라든지 기본 내용이라든지 기본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달달달 해야 돼요. 달달달달 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수학이랑 탐구를 같이 묶은 이유가 뭐냐면은 좀 이따 탐구 잠깐 이야기할 거니까 공부 방법이 똑같아서 그래요. 책을 외우는 거예요. 책을 뭐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문제가 들어가느냐, 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 기본을 잡는 데는 똑같다. 알겠나요? 그래서 계산 잡고 실수 잡고 단원 공식 잡고 기본 그래프 개형 잡고 기본 문제들 잡고 이런 것들, 이게 먼저 돼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기본서가 교과서든 센이든 뭐 정석이든 개념원이든 기타 서브 문제집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복을 하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때려 박는 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알겠어요? 이거를 계산 습관을 정확하게 들이면서 반복하면서 핵심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 일단 됐죠? 그래서 수학은 습관 그리고 또 외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응용이 아니고. 수학을 응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수학을 정말 잘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그 암기라는 게 막 풀이 과정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단원 공식들, 그래프 개형들, 기본 내용들, 응용 문제들 이런 걸 달달달 외워서 전체적인 흐름이 머리에 들어오게 할 것. 전체적인 흐름, 단원의 흐름이 들어오게 할 것. 여기서 흐름이라고 하면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1차 함수 다음에 2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다음에 3차 함수 배우고 또 4차 함수 배우죠. 요 다음에 3,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적이 들어가죠. 맞나요? 그리고 좀 심화 과정 들어가서 요걸 회전시키죠. 또 여기에 넓이를 구하죠. 요런 것들이 미적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죠? 삼각함수 들어가고 지수함수 들어가고 로그 들어가고 역함수 관계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맞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 전개, 또 요 그래프와 그래프 간의 관계들, 이런 걸 아는 게 흐름이에요. 됐죠? 3차, 4차 배우기 전에 뭘 배우죠? 연속과 불연속을 배운단 말이에요. 3, 4차 인수분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적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프의 연속과 불연속을 배우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평균값 정리 들어가고, 맞죠? 또 어떤 로피탈도 들어가고, 맞죠?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단원과 단원 간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랑 별개로 통계, 확통, 확률이 있죠. 그쵸? 이렇게 그 확률과 통계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경우의 수 있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확률이 되고 확률의 횟수가 많아지면 통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공식이 다 달라지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관계, 단원과 단원 간의 관계, 이런 거 전개,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흐름. 이렇게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왜 잡는 게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요거 섞어내. 이렇게 섞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섞어, 넓이 섞고 이렇게 단원을 섞어. 그래서 같이 물어봐요. 같이. 흐름을 모르면 단원과 단원을 섞었을 때 풀이법이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그래서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기본을 탄탄히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걸 끝낸 다음에 모의고사든 뭐 수능 문제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지, 사실 기본이 흔들린 상태에서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해됐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 공부 방법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수능을 봐야 되고 급하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수학의 진도, 학원에서 나가는 수학의 진도랑은 전혀 다른 전개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고액과에서는 이렇게 뺀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수학의 기본을 타이밍을 얘기했죠. 타이밍. 그래서 기본을 몇 월 달까지 빼고 이렇게 해라는 건 바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잡고 또 기본 내용을 외우고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라고 좀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뭐 과외를 받든 학교 수업을 받든 뭐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은 누가 보죠? 내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학원을 이용하든 뭐 학교 선생님을 이용하든 과외쌤을 이용하든 내가 필요한 거를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맡겨서 따라가면 글쎄요. 전 이거 좀 비추.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생활을 하거나 뭐 과외를 받든가 했을 때 내가 수능까지 나를 끌어주고 내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면서 어떻게 좀 내 점수를 관리를 해준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페이스를 빼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좀 열어놓고 있는데 창구를 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시험 내가 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것.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외우는 거야. 자꾸 수학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머리에 때려 박아야 돼.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푸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어떤 공식? 모의고사 풀이 공식과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풀이 공식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죠. 제가 올린 영상들이 뭐냐면 이 기본에 해당되는 영상들은 우리가 교과서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어서 올려놓지 않았고요. 모의고사를 풀 때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어요. 어떤 걸 활용해야 되고 뭐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로피탈 쉽게 말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우스 이런 거. 기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많잖아요. fx 빼기 gx 문제 이런 거. 이런 문제들 블라블라 많잖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공식들 모의고사를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풀이 공식들을 정리해놨죠. 요것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아직 자막은 안 만들었는데 지금 자막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외우는 거야. 이것도 외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영상을 좀 공부하고 보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같이 다뤄놨으니까 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외워야 되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또 그런 공식들을 외우는 거야. 알겠죠? 꼭 영상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주는 거죠. 여기서 기출도 이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안 만드는 거 추천. 왜냐하면은 내가 기본을 외워야 하니까. 알겠나요? 수학은 여러분 암기예요. 암기. 기본 습관과 더하기 암기가 돼야 돼. 이런 문제를 암기하고 응용도 암기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쓸 정도가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유점수가 몇 점? 80점. 내가 수학을 푸는데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잘 이게 안 떠올라요. 이렇게 전개가 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복을 안 해서 그렇고 공부량이 작아서 그래요. 수학은 반복과 암기면 해결이 돼요. 알겠죠? 진짜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자기 머리가 나쁘고 뭐 잘못 타고났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보통 3년 동안 하루에 기본 3시간 이상은 해줘야 돼요. 매일. 이 정도는 해야 수학을 따라와요. 공부량이 되게 많아야 돼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시간 이상을 해줘야 수학의 기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안 해놓고 자기 조금 해놓은 다음에 하루에 1시간 한 다음에 안 된다고.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했어. 그 수학 안 된다고. 그 정도로 해서 수학을 따라오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적으로 기본 습관을 잘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1대1, 2대1 과외라면은 타이트하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가지고 좀 왕창 빼요.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주? 2주에 다 빼요. 웬만하면 수업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친구들은 하루에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수학만 해요. 매일. 그래서 한 2주면은 고1 과정이 끝나요. 기본 교재는 개념 원리 혹은 정석으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심하. 제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건 한 달 잡아요. 한 달.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한 달에서 다 빼요. 기본 개념을. 알겠죠? 교재는 당연히 개념이나 정석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방학 때 보통 쭉쭉 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때려 박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내용을 반복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많고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비추. 이건 좀 급한 애들만 하는 거고, 전 비추하고 평소에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진도를 잘 빼주니까. 맞나요, 여러분들? 됐죠? 그 핵심은 기본을 잡는 거다. 기본을. 딴 거가 아니고 기본을 잡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잡을까요? 요걸 설명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알파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까요? 수학에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잡을까? 핵심은 반복.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답안지를 보지 않고. 알겠죠? 어떻게든 응용을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외웠던 것을 바탕으로 한 문제당 한 기본 3시간에서 4시간 풀 때까지. 이래도 만약에 못 풀었어. 그러면 답안지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마세요. 차라리 기본서를 찾아보든 어서 힌트를 받든 좋은데 절대 답안지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디테일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도 모르는 수학의 꼼수와 플러스 알파가 생겨나게 돼요.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교재는요, 사전 모음, 또 뭐 하이엔드 문제 있죠. 어려운 것만 진짜 모아놓은 거,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집은 옛날 건데 그 4점짜리 모아놓은 하이엔드라는 문제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유명한 문제집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만 찾아서 푸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잡는 거야. 여기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 기출 또 대표 유형은 이미 머릿속에 다 외우고 또 숙달이 되고 기본 계산도 숙달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80점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어떤 친구들은 1년을 하고,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앞에 기본을 다 끝내놓고, 중학교 때 빡시게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디테일 잡는 거를 2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웬만하면 90점 이상을 계속 마크하게 되죠. 안 떨어지고. 이렇게 수학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좀 엄두가 안 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80을 넘고 그 다음에 찍어서 맞추든지 그날 당일 컨디션이 좋던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80을 넘고 그 다음에 찍어서 뭐 85까지 가든가. 그게 나아. 그게. 알겠죠? 수학은 딱 80점까지 걸어놓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영어나 탐구에서 올리는 게 빠르죠.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수학이 안 무너져요.